진짜 김만배 만배형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네. 야 그거 진짜 비밀이었거든. 네. 그거 야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만배형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만배형이 권순일 잘 알고 있다니까 저기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 네. 그러니까 만병하고 이야기하세요. 예. 만병하고 하면 될 거예요. 네. 그것까지 내가 연결을 했었어. 네. 그리고 실제로 50억 클럽에 들어왔고 나중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권순일한테 50억을 줘야 된다고 김만배가 누누이 이야기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그 권순일이 결국은 또 무죄를 줬어. 네. 그지? 맞아요. 자, 그거를 또 누가 알고 있었느냐? 이재명 쪽은 다 알고 웬만한 애들 다 알고 있었어 나중에는. 측근들이. 네. 그래가지고 백종선이 네. 이거 나오기 전에 대법원에 약쳐놨다. 네. 그런 녹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거야. 아. 그랬는데 예.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예. 쌍방울도 그 당시에 작업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쌍방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렸던 거야.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길래 네. 내가 비서실장님을 만났어요. 네. 엄영수 비서실장을 예. 만났어요. 네. 그래서 쌍방울의 최측근, 아니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최측근 네. 이거 이제 그 비서실장 네. 그때 당시에 뭐냐면 또 어디 갔었어요? 국회 가갖고 대북송금 관련돼 갖고 네. 청문회도 갔던. 예.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나서 약 10여 분 동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지금부터 들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이외에도 대북송금 관련된 것, 그 다음에 20억 변호사비 대납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녹취록 원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요. 녹음 파일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고요. 영상은 그냥 까맣고 이야기만 들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막을 입혀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태영 변호사님하고 이제 그 저기에서 회장님이 많이 좀 법원 이제 항소심 할 때 네, 그때 많이 좀 움직이셨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내일 회장님 이제 증인 나가시잖아요. 항소심에. 네네. 예, 회장님 엄영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권순일 대법관 초기에 로비할 때 그거는 이제 이태영 통해서 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로비한 건 맞죠? 예. 그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회장님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법조계 인맥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회장님 개별적으로 움직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태영 변호사는 제가 소개시켜줬거든요. 이태영 변호사를 최재경한테 소개받아서 네. 예, 제가 소개시켜줬는데 예. 그때 이제 이태영이 이제 활동을 많이 했죠. 이태영이 거기 이태영한테 지급됐던 돈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다만 법무법인 거기가 법무법인 M인가?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남석 이남석이하고 같이 있죠. 이제 같이 하시는 법무법인이 네, 그 사실 이제 형사 사건 중에 예, 검찰 단계만 전문으로 하는 데거든요. 네네. 소송도 안 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기업 인수할 때 실사 관련된 부분에 에스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하는 법무법인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대외적인 인지도라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법무법인에 이제 20억이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네, 그 부분은 형사 사건의 검찰 수사 단계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런
이런 이제 법률실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법무법인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 맞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럼 누가 된 겁니까? 20억 정도를? 그건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전환사채죠, 그게. 아마 12로. 검찰에서는 예. 지금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을 저는 이제 돈 관련된 부분은 안 했거든요. 네. 그럼 누가 있어요, 그거는? 그건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건을 오래 해서 3년 정도 했어요. 네. 3년 정도 했는데 이게 팩트로 밝혀지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덮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팩트로 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게 다 밝혀내야 될 일이지 지금 뭔가를 덮고 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게 이 순간에서는. 저도 이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만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게 그런 판이 아니에요. 이게 깔 거 다 까가지고 정확하게 딱딱딱딱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이게 점조직화돼 있어갖고요. 그래서 퍼즐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대북송금 500만 불 그 부분하고 예, 이제 그 회장님 보시면서 그 300만 불 부분 예. 그런 거는 이제 500만 불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고 예, 300만 불은 이제 제가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는데 예. 그거는 뭐 민주당 누가 와도 제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이외의 부분은 제가 관여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만 난 예. 제가 좀 짧게라도 좀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그 대북 송금할 때요. 이게 무슨 명목이었냐면은 스마트팜이잖아요. 예. 스마트팜이 이게 어떤 거냐면 전기 공급이 잘 돼야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전기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작물 갖고는 이게 채선성이 안 맞을 텐데 뭐를 하려고 이거를 스마트팜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는 안부수 회장도 진술을 했는데 예, 처음에 안부수 회장이 이제 대북의 김성애라든가 리우남이라든가 여기 송명철이라든가 이 대북 라인은 안부수 회장이 알아요. 예, 그래갖고 국정원에 이제 그 안부수 회장하고 아는 이 직원이 그 이화영하고 이제 뭐 어떤 그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화영이 요청을 해갖고 안부수라는 이분을 대북 전문가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화영한테. 근데 안부수 회장이 딱 가봤더니 이화영이 그 전에도 김성애 그 예전에 그 2006년과 5년대 그때부터 스마트팜을 해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그 뒤로는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서 계속 야인 생활하다가 2018년대 평화부지사를 하니까 본인이 한 2번 정도 가가지고 이제 김성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만나서 본인이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김성애라든가 송명철 이 대북 라인 쪽에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갖고 그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못 믿겠다 이화영이는. 그러니까 이화영 저기 그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에서 킨텍스에서 그 무슨 그 안부수 회장이 주재한 그 회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네. 그때 11개국을 초청하는 거였대. 원래 10억을 주고. 네. 근데 중간에 뭐 7억으로 깎였다, 5억으로 깎였다. 최종적으로는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된다. 네. 초청국들도 반으로 줄였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2억을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쌍방울 쪽에서 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화영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안부수한테. 그러니까 대북 라인 살려달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행사가 열렸고 우리는 약속대로 2억을 이화영 거기가 이제 부탁을 하니까 회장님한테 그러니까 지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화영이 우리 회장님한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마트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먼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해주면은 대북 사업 쪽으로 연계를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너네들 이게 뭐 비록 500만 불이지만 이게 뭐 몇십조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안부수 회장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검찰 진술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뭐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회장님께서 이화영, 이재명 보호한다고 해야 된다고 다 감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초로 진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이 그 이재명하고 그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을 이재명이 이 내용을 갖다가 다 알고 있었느냐 무슨 그러니까 핵심이잖아요. 그럼 우리 회장님 계속 물어봤죠.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알고 있냐? 네. 왜냐면 이재명 모르면 말쪽광이잖아요. 네, 이화영 보고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거기 그 자리에는 안부수, 이화영, 당용철 회장님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통화도 하시고. 네, 그러면 그러셨군요. 이태영 변호사님이 한번 바꿔준 적도 있어요. 이태영 변호사가 예. 거기 이태영도 같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2019년도 12월인가 그때 저희가 이제 BBR 인수하고 나서 네. 이제 송년 모임 때 네. 늦게 왔어요. 이태영 변호사님이. 그래서 왜 늦게 왔냐 했더니 그 법률단장이니까 뭐 이렇게 봐갖고 이제 좀 늦었다. 이재명 지사님 그거 하느냐고. 그래서 미안하니까 자기가 통화시켜 연결시켜서 인사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내용도 검찰 진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영이가 그 처음에 소개시킨 건 내가 소개시켰거든요. 거기 이제 시재경 통해갖고. 예. 그때 이화영이 그 이태영이가 예. 거기 저기 쌍방울의 그 이제 계열사에 예. 사회이사 하게 된 거에 언제입니까? 이화영이가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꽤 오래됐죠. 그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태영을? 이태영을 언제부터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께서는 이화영이 아마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도지사 된 이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1심 할 때 예. 제가 이태영을 갖다가 소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그러니까 그때쯤 들어간 거죠. 그 전에 들어간 거 아니죠. 그건 제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네, 그랬을 겁니다. 의정부 지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이남석 변호사님은 그 전에 우리 회장님 그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거기 고대법대 저기 동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이남석 변호사님이 소개시켜줬나 아마 그 뒤로 2018년도 이후에 네. 그때부터 이제 아마 회장님하고 이태영 변호사님하고 이 영분이 이렇게 네. 친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이 좀 상황들을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내일 아마 회장님께서 항소심 지문 가면 팩트에서 다 말씀하시겠다고 했어요. 검찰이라든가 변호인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요. 그러니까 쟤들이 나를 공격한 게 뭐냐면 옛날에 이재명을 내가 이제 보호하려고 진술했던 내용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하니까 예. 바뀌었다 그러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도요.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진술 안 하면요. 나중에 엄청나게 공격받을 겁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이거 한번 그냥 유튜브에서 한번 백광현이라고 있거든요. 백광현이라고. 예, 거기도 호남 이낙연 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인데 그 사람이 하는 데가 이제 우리 TV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파 성향이 있지만 거기는 뭐냐면 오히려 호남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한번 사실을 좀 밝히는 한번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당연히 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면 국회나 이런 데 다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프리토킹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알려져야지 어설프면 역공을 늘 받아요. 저도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고 다만 지금은 조금 이제 자제를 좀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회장님한테요. 제 말씀 좀 한번 전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조금만 잘못되면요. 그러니까 멈칫하다가요. 나중에 진짜 이게 낙인 찍기 당한다고 말씀을 좀 한번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시기가 딱 지금 회장님이 지금 이제 증언하고 하면서 이게 사실관계로 확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은 이게 전부 다 또 짜집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청문회 다음에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저기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 제가 서정욱
회장님 거기 가려고 했었는데 예. 좀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했어요. 시간을 조금 더 갖자. 그래서 저도 있는 그대로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회장님께 말씀하셔갖고요. 그때 오히려 이제 호남 쪽이시니까 그 이낙연 그 대표 쪽하고 가까운 쪽이 백브리핑이에요. 그 차라리 그냥 그렇게 가서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거기는 완전히 문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방송은 완전 문파 쪽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막말로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은 제 방송 나오라고 그러시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쪽 방송 가서 저도 같이 가서 아는 거를 서로 이야기하면 어떻겠느냐 예, 한번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좀 이동을 해야 돼갖고. 네, 괜찮습니다. 네. 대표님 나중에- 힘내십시오. 아,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어차피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예,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여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냥 그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국민들한테 알리고 빨리 우리 저기 제대로 정치가 좀 살아나려고 예, 하기를 바랍니다.